자, 이어서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문교실 처음에 용어 설명이라든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입 전형 요소 간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 고교 특성이나 학년, 계열, 진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겠지. 오른쪽에는 이제 전형 이름들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이게 전형 요소죠. 이제 비교과 같은 것들, 그 수능, 대학별고사 이런 것들이 있다. 고교 특성이 교과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건 가능하죠. 일반고랑 특목고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학년은 뭐 이제는 거의 구분이 없어지긴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은 공통과정이죠. 그래서 석차 등급 나오고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전문 교과들을 배운다. 그다음에 계열은 뭐 이제 문이과 계열이 없어졌다 이렇게 인문 자연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정시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서울대부터 한 단국대 정도 사이에 있는 대학들은 자연계에서 수학, 수능 같은 경우 미적분하고 이제 기하를 반드시 의시를 해야 돼요, 과학이랑. 근데 이제 확률 통계나 사탐 본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계열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미적 기하나, 그 다음에 과탐을 하는 학생은, 인문계열 쪽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데, 반대로 확률 통계 사탐한 학생이 단국대 이상의 학교들을 정시나 수시로 지원할 때 최저 기준 있는 수시들 있죠?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진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죠. 진로가 뭐,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라면 뭐 아무래도 수학이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학생이 뭐 방송 PD다 또는 뭐 심리치료사다 뭐 그러면 그쪽 관련돼서 사회과학이라든가 국어 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공부를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요소 간의 함수, 뭐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표 같죠.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모집 시기별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형별 모집 시기예요. 먼저 이게 수시 전형 기간은 보통 시작이 언제냐면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중순이죠. 9월 15일 정도. 그리고 수시 전형 기간은 발표가 나는 즉 그 수시를 지원했을 때 그 학생이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 발표를 하는 것이 12월 10일 정도까지가 보통 수시 전형 기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통 정시 전형이라고 하고 정시 추가 모집이 있죠. 이때 보통 우리가 전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지금 제가. 이 전형이란 말은 학생 선발하는 방법들 얘기하고요. 전형 기간은 학생 선발하는 기간이죠. 아까 말했듯이 수시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해서 쭉 계속 전형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8월,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초까지다.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해서 발표가 나는 2월 달 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형 기간이 되는 거죠. 대학이 신입생 모집하는 방법을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형 요소의 조합 같은 게 있죠. 전형 요소라 이렇게 돼 있죠. 전형 생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요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뭐 이렇게 돼 있죠. 어, 교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은 전형 요소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죠. 교과 학습 발달상.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일부 특기자 전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논술. 우리가 대학별고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대학별고사.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것들이 있다. 자, 학생부 교과 100이 있고, 학생부 교과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학생부 비교과도 반영되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기준을 동시에 반영한 학교도 있죠. 대표적인 학교가 뭐 중앙대 같은 학교도 그런 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70%에 학생부 비교과 30%. 비슷한 학교 중에 성균관대가 있는데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자,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80%, 그 다음에 정성평가 20%가 있어요. 정성평가라는 건 학생부의 전반적인 면을 보고서 평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달라붙어 있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균관대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성균관대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런 형태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라는 이제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돼요. 근데 학생부는 원래 정식 명칭은 학교 생활 세부 사항 기록부가 명식이고 학생부는 학생부 월이 있고 2가 있죠. 학생부 2는
이제 서술 내용, 즉 교사들이 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학생부원은 단순한 내용들, 수치만 기록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기록을 하나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죠. 원칙이에요, 원칙. 학생들이 쓴 걸 그냥 올리거나 그래도 안 되고요. 사실상은 원칙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써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학교의 담임교사와 교과목 선생님들이 기록을 한다.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때 그런 거죠. 행동특성 종합의견 같은 건 담임선생님들이 쓰죠. 그 다음에 교과목 선생님들이 쓰는 건 뭐가 있냐? 그러면, 음,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는 교과 선생님들이 쓰겠죠. 그리고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들이 쓰고, 이렇게 나눠서 교사들이 기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학생부가 왜 중요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불리는 전형들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학생부 자체에 있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사항들, 비교과라고 불리는 것들을 평가한다. 자, 이게 아까 바로 전에 설명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쓰는 학생부를 신중하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라. 그래서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고 불리는 2번 표시 있잖아요. 2번에 보면 이게 2019년 11월에 나온 문서입니다. 국교정보 블라인드 확대.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면접을 볼 때 교복을 못 복, 교복을 입고 가서는 안 됐는데 이제 교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자체에 있는 학교 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게 됐죠. 학교 명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지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학생부는 정확하게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보는. 근데 이제 대학에 넘어갈 때 대학 쪽에 보낼 때 대교육 같은 데서 이제 학생부 자체를 전부 다 어,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학교명 같은 거 다 지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워져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왜 진로사항, 희망사유 이런 것들도 진로 활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대입 미반영이에요. 그 미반영이란 거 기입은 하지만 기재는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대학에서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이겠죠. 자, 그다음에 평가 기준 공개 양식 개발, 뭐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외부 공공사정관이 평가하면은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전형 유형별 고교 유형 및 지역별 선발 결과 등 정보 공시 확대 이렇게 돼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달라붙게 되는 즉 2022년부터 강화되는 내용들이죠. 학생부의 실제적 모습 보면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라고 되어 있죠. 학교 생활 기록부 2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자 인적사항 있고 출결사항 이 출결에 보면 질병 미인정 있고 미인정은 이제 허가되지 않은 상황들, 뭐 이런 거죠.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지각이 많은 건 좋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 있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 개 정도만 대학에 제공하게 되는데 아마 3학년 때 이제 좀 지나서 여름쯤 되면 학생들이 제공할 거를 이제 학교에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이게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이 있고요. 그 뒤에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렇게 학년 쓰여져 있고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 창체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있고 특기 사항이 있어요. 이게 특기 사항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거 말고도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교사들의 평가가 들어가죠. 학교의 활동을 쭉 적고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했느냐 그런 것들을 다 적게 되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별 비율이라고 오른쪽에 나왔는데 뭐 몇몇 대학에서는 이 성취도별 비율, 뭐 고려대라든가 서강대 같은 경우 이 비율을 이용해서 성적 계산을 하기도 하죠. 다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1학년은 공통 교과 과정이고 공통 교육 과정에서는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에서도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 A, B, C가 나오고 학생이 A다 그러면 A를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학교 내에서 그 과목을 이수한 학생 중에 A를 몇 프로 받았냐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보고 아 학생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부분들도 진로 선택 과목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예술 부분은 성취도만 나온다. 세특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나 이런 거 쓸 때도 세부능력 특기사항 예체능 같은 경우 교대 쓸 때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위에 있는 성적 지표들, 교과, 과목 단위수, 그 다음에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수, 이게 석차 등급.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둘 다 사용을 하는 거고, 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세특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비교과를 어떻게 평가하죠? 수시에서는 보통 정성평가를 하죠. 우리가 비교과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출결 봉사는 좀 뭐 비교과라기보다는 계량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이제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정도? 독서도 있긴 한데 독서 쪽은 그렇게 뭐 많이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말하나요? 자,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인증치도 이렇게 돼 있죠. 3학년 1학기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 수시는 3학년 1학기, 정시는 3학년 2학기까지 11월 말까지 학생부를 다 써야 되니까요. 수능 원서는 전까지 다 완성되니까 다 보게 된다. 근데 정시에서는 학생부를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이제 학생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부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재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예요. 그래서 재학생의 학생부에 있는 3학년 세부능력 및 3학년 때 들어가 있는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창의적 체험 활동도 비교과고 독서 활동도 비교과, 행동 특성 종합 의견도 비교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세부능 및 특기 사항이나 수상 경력도 따지면 비교과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교과 발달 사항에 있는 성적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입학사정관이나 이제 그 다음에 공공사정관 이런 분들이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성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이제 비교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살펴보면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할 때 그 전형은 학생 선발하는 방법들 그리고 전형 요소들 얘기하고요. 전형 기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시 전형, 정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수시 전형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 중순부터 수시 발표가 나오는 12월 초까지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은 12월 말부터 보통 2월 초까지 보통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재고 즉 공정성 재고 방안이 11월에 나왔고 2019년 11월에 나온 공정성 재고 방안을 바탕을 두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의 기재 양이나 기재 분량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유불리가 있어요. 유리한 학교가 있고 불리한 학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활동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 그리고 교과 내신을 잘 받은 학생들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들어가 있는 학생부, 학생 세부 생활기록부 이 투 자체의 분량이 줄었다 할지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학생들이 보는 학생부에는 학교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선발하려고 할 때 학생부를 볼 때는 그게 다 지워진 상태로 되거든요. 그런 것들 전체로 다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정성평가, 즉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대학마다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거고요. 수치로 계산해서 하는 정량평가화 시키지는 않는데 출결과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다분히 정량평가 형태가 되겠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을 보긴 봅니다. 이제 그 교과 성적은 정량평가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세부능력 및 발달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과 세특, 그 다음에 독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정성 평가를 한다. 읽고서 학생의 이제 지원하려는 과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활동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과거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수업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